당신이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은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입니다. 벽 공기, 당신의 몸, 당신의 생각 전부 보이지 않는 패턴에 의해 형태로 조직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잊는 한 가지는 이 에너지가 단지 당신의 주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흐릅니다. 당신은 이 양자 우주에서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방출자이며 공명기이며 전도체입니다. 매일 매초 당신은 사람들이 무시하도록 배워온 주파수로 현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외부를 고치고 분투하고 성과를 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재배열하도록 가르칩니다. 하지만 양자과학은 조용히 다른 진실을 속삭여 왔습니다. 진정한 힘은 보이지 않는 것, 당신 존재의 미세한 진동에 있습니다. 당신은 결과를 쫓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현실이 반응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정확한 서명을 방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서명이 바로 당신의 진동입니다. 진동이란 무엇인가요?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나 뉴에이지 은유가 아닙니다. 측정 가능하고 만져지며 실제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모든 것은 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플랑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몸으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에너지는 밖에서 조작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환입니다. 현실을 바꾸려 애쓰는 것에서 당신이 현실이 반사하는 주파수임을 깨닫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 의지나 힘으로가 아니라 진동적 일관성으로, 에너지적 정체성으로 당신의 존재 상태로요. 당신은 새 삶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장필드에 암호화되어 있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당신의 버전을 기다리고 있는 삶과 정렬하면 됩니다. 여기서 양자적 시련은 끌어당김의 오래된 패러다임과 갈립니다. 당신은 사물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닌 에너지와 이미 공명하고 있는 현실에 조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명상, 더 많은 확언, 더 많은 저널링을 하며 진동을 올리려 합니다. 그러나 진동은 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동은 진정성에 반응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느끼는 것, 마음이 고요할 때 당신이 믿는 것, 더 이상 가장하지 않을 때 당신이 체현하는 것, 당신의 진동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임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투쟁이 의미를 갖습니다. 지연, 혼란, 정체감. 외적 현실은 당신이 잠재의식적으로 방출하는 방송과 반드시 일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되어야 할 것을 끌어당깁니다. 여정은 더 높이 도달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감으로 시작됩니다. 자각 속으로, 더 깊이 감정 패턴 속으로, 더 깊이 정체성 속으로, 더 깊이 우주는 당신의 말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주파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단 하나 당신의 존재 상태에 의해 형성됩니다.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도 여전히 불일치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두려움 결핍 또는 가치 없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당신이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장필드는 항상 듣고 있지만 당신의 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 당신의 감정적 서명, 당신의 에너지적 기본값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관성을 갖추는 문제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의도가 정렬될 때 당신의 장은 자기 장을 띠고 현실은 휘어지며 문이 열리고 동시성이 증폭되며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불가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전에는 범위 안에 없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과 일치하기 위해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에게 조율하기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두려움을 방출하는 것을 멈추고 결핍의 패턴을 강화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확장된 자에 속하지 않는 타임라인과 정렬하는 것을 멈추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꿈의 삶을 사는 당신의 버전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주파수 안에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기억하고 세포 안에서 이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전환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동은 이미 변했습니다. 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억지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주가 유창하게 말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영어도 포르투갈어도 심지어 당신의 가장 강력한 화건의 말들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입니다. 주파수 일관성 공명을 통해 소통하는 고유하고 보이지 않는 코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언어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공포를 방사하면서 말로 우주에 말합니다. 그들은 부족을 진동하면서 풍요를 확언합니다. 그들은 저항에 감정적으로 얽매인 채 정렬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당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방출하는 것에 반응합니다. 더 깊이 들어갑시다. 양자 물리학에서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주파수에 따라 패턴을 형성하며 스스로 조직됩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믿음은 전자기적 전하를 지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몸 주위에 장을 형성합니다. 그 장은 양자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둘러싼 잠재성에 보이지 않는 바다. 당신은 그것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 안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초마다 당신의 진동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는 당신이 바라는 삶과 일치하거나 당신조차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밀어냅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세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싶다면 특정 주파수에 맞춥니다. 음악을 쫓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재생하도록 방송국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조율합니다. 일치하게 됩니다. 같은 원리가 당신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진동이 사랑, 기회, 풍요, 건강과 일관될 때 그 현실들은 이용 가능해집니다. 그것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당신에게 도달할 통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같은 확언을 말하고 같은 결과를 시각화했음에도 전혀 다른 결과를 받는 두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은 부족의 공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진리의 주파수를 체현하고 있습니다. 장은 당신의 입을 읽지 않습니다. 장은 당신의 일관성을 읽습니다.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은 혁명적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관찰될 때 입자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관찰자의 의식은 결과를 문자 그대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깊은 것을 말해줍니다. 의식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적 상태는 한 형태의 관찰입니다. 공포기대 또는 결핍을 통해 당신의 현실을 관찰할 때 당신은 그 확률들을 붕괴시킵니다. 그러나 고양된 감정 항복 그리고 현재성 프레센스로 관찰할 때 당신은 더 높은 타임라인을 붕괴시킵니다. 이것은 희망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입니다. 당신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장이 되돌려 보내는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내면의 주파수를 바꿀 때마다 당신은 외적 경험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미세하지만 끊임없습니다. 우주는 거울과 같지만 평범한 거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 뒤에 있는 것을 반사합니다. 당신의 내적 세계가 청사진입니다.
양자장이 건축자입니다. 이것은 의도에 이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의도와 욕망을 혼동하지만 진동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욕망은 종종 결핍에서 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순수한 의도는 정체성에서 옵니다.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이기 때문이다. 장은 그 차이에 반응합니다. 원함에서 선택으로 찾음에서 됨으로 이동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명확해집니다. 명확한 에너지는 자기 장적입니다. 하지만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주의력 attention. 당신의 주의가 가는 곳에 에너지가 흐릅니다. 이것은 진부한 문구 이상입니다. 양자장에서는 집중된 주의가 확률 변화를 만듭니다. 한 결과에 레이저를 비추고 나머지를 어둡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주의가 분산될 때 당신의 에너지는 희석됩니다. 당신의 주의가 일관될 때 당신의 진동은 장이 무시할 수 없는 주파수 전달체 송신기가 됩니다. 이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정은 발생기입니다. 각 감정은 주파수를 가집니다. 수치심, 죄책감, 공포는 모두 신호를 뒤엉키게 하는 낮고 비일관적인 주파수입니다. 감사, 사랑, 연민은 당신의 장을 안정시키는 높은 주파수 상태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몸이 정신적 초점과 정렬될 때 당신의 진동은 우주에 대한 선언이 됩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장은 일치하는 메아리로 반응합니다. 큰 아이러니는 대부분의 사람이 내부의 소음에서 꿈의 삶을 실현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혼란을 방사하면서 명료함을 기대합니다. 혼란을 진동하면서 평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실현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학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보정 캘리브레이트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당신은 실제로 무엇을 방송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밤에 잠들기 전 당신이 조율하는 주파수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장이 듣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동의 여정이 더 많은 것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조율하는 문제인 이유입니다. 당신은 장입니다. 당신은 주파수입니다. 당신은 더 큰 장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코드입니다. 일관성, 현재성 체화된 감정을 통해 그 언어를 말하는 법을 빨리 배울수록 당신의 삶은 항상 활성화되기를 기다려온 당신의 버전을 더 빨리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모든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확언을 대본처럼 말할 수 있고 꿈 이미지로 덮인 비전 보드를 만들 수 있고 매일 아침 욕망을 저널에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행동 뒤에 에너지가 두려움이라면, 몸속의 감정이 결핍이라면, 신경계 속 이야기가 여전히 생존을 위해 배선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장은 당신의 소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호에 반응합니다. 신호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에너지 작업의 냉혹한 정직성이다. 장은 외형이 아니라 일관성 소헤렌스를 반영한다. 당신의 입은 나는 신뢰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몸이 불안으로 진동하고 있다면 장은 불신을 기록한다. 당신의 입이 나는 풍요롭다라고 외칠 수 있다. 그러나 잠재의식이 결핍에 고정되어 있다면 방출되는 주파수는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창조의 화폐는 언어가 아니라 주파수다. 이것이 양자적 실현이 보여주는 냉정한 진실이다. 수행적 영성의 환상과 맞부딪히는 지점이다. 중요한 건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방사하는 신호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 신호는 당신의 지배적인 신념, 당신의 정서적 기준선 세상이 조용해졌을 때
되풀이하는 생각들에 의해 형성된다. 그것은 단순히 의식이 믿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경계가 기억해온 이야기로 형성된다. 분명히 하자. 당신의 신경계는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모든 트라우마, 모든 실망, 모든 불안무같이 보이지 않았던 순간을 기억한다. 그 기억들은 전기적 패턴으로 굳어지고 그 패턴들은 결국 당신의 기본 방송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학습해온 조건화된 패턴에서 실현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작업은 시작된다.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내면의 지형에서 당신은 불일치를 감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하는 것과 느끼는 것, 원하는 것과 진동하는 것 사이의 틈. 장은 그 틈을 즉각적으로 감지한다. 그리고 불일치는 항상 실현 과정을 흐트러뜨린다. 여기서 과학이 뒷받침한다. 하트메스 연구소는 정서적 일관성, 즉 뇌, 심장, 몸이 조화를 이룬 상태, 이 측정 가능한 전자기적 서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감사, 평화, 존중의 상태에 들어갈 때 심장 리듬은 조화롭게 된다. 그 일관성은 양자장으로 확장된다. 이는 우주에 나는 준비되었다 라는 주파수를 송출하는 것과 같다. 절박함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진정한 합일이 되었기 때문에 준비된 것이다. 조 디스펜자는 이를 의도와 고양된 감정의 일관성이라 부른다. 마음은 목표를 정한다. 심장은 신호의 힘을 싣는다. 두 가지가 일치할 때 장은 응답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만약 풍요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신호는 왜곡된다. 마치 한쪽 발은 가속 페달에 다른 한쪽 발은 브레이크에 올려놓은 채 운전하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멈춰 있는 듯 느낀다. 게으르거나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주파수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은 오직 일관된 것만을 반영한다. 그것은 벌하지 않는다. 다만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흔들림 없는 명확성으로 반영한다. 진동의 수준으로 내려가 보자. 모든 감정은 주파수를 지닌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가장 낮은 주파수로 장을 수축시킨다. 두려움과 슬픔은 불협화음으로 진동하여 일관성을 무너뜨린다. 분노와 좌절은 더 많은 전하를 가지지만 여전히 정렬되지 않는다. 사랑, 기쁨, 감사는 가장 높은 주파수들이다. 그것들은 장을 확장시키고 공명을 끌어당긴다. 진정으로 감사할 때, 정신적 속임수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낄 때, 당신의 장은 바뀌고 그 변화는 양자장에 새로운 초대를 보낸다. 그러나 여기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일관성은 속일 수 없다. 장을 속일 수도 없다. 심장이 그것을 느껴야 한다. 몸이 그것을 믿어야 한다. 마음이 그것에 항복해야 한다. 그래서 이 여정은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적으로 정직해지는 것이다. 내적 진실과 외적 비전을 맞추는 것이다. 따라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일관성 속에 있는가? 아니면 갈등 속에 있는가? 당신의 생각은 감정과 정렬되어 있는가? 당신의 비전은 에너지로 지지받고 있는가? 당신의 말은 정서적 진실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장은 그 불일치를 포착하여 절대적인 정확성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이것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당신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불일치를 알아차린 바로 그 순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조율할 수 있다. 다르게 호흡하고 다르게 사고하며 다르게 움직임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신호의 건축가가 될 수 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 양자장은 멀리 있지 않다. 복잡하지도 않다. 그것은 항상 듣고 있다.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명료함을 요구한다. 신호가 명확할수록 현실은 더 빠르게 조정된다.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반영으로서. 그러니 잠시 멈추어 들어보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을 방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실현의 진정한 작업이다. 더 크게 쫓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점검하는 것. 더 크게 확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는 것.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을 다스리는 것. 왜냐하면 입력이 곧 진동이고 장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동을 이해하는 것과 진동의 주인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감정적 자동 조종 속에 살며 삶에 반응할 뿐 삶을 빚어내지 않는다. 그들의 진동은 반응적이지 의도적이지 않다. 그러나 당신의 에너지가 단순히 경험의 결과가 아니라 경험의 청사진 자체임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변형이 시작된다. 현실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대신 당신의 존재가 주파수로 현실을 빚어내기 시작한다. 이제 신비를 벗겨보자. 진동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지로 행복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회피하거나 거짓 긍정으로 자신을 밀어 넣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진동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다시 방향 잡을 수 있으며 방출하는 주파수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성 긍정이 아니라 진동적 온전성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는가? 첫 번째 도구는 의식적 호흡이다. 호흡은 단순한 생리적 기능이 아니라 주파수 조율기다. 호흡이 얕고 급하면 신경계는 위험을 신호한다. 호흡이 깊고 느리고 리드미컬하면 몸은 일관성에 들어간다. 그래서 수많은 고대 전통이 호흡 수행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에너지를 뿌리내리게 하고 신호를 조율하며 혼돈을 명료함으로 바꾼다. 두 번째 도구는 체화된 시각화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 현실에 살고 있는 자신이 되는 것이다. 눈을 감고 물어보라. 내 미래의 나는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하며 어떤 감정 속에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것을 숨결 속에 들이마셔라. 그것을 희망으로가 아니라 현재로 느껴라. 양자장은 시간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체성으로 반응한다. 미래의 자신을 지금 느낄 때 당신은 타임라인을 붕괴시키기 시작한다. 세 번째 도구는 에너지 감찰이다. 당신의 진동은 생각만이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의해 형성된다. 환경 습관, 디지털 소비 대화, 모두가 전하를 지닌다. 이렇게 물어보라. 이것은 내 장을 더하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이 관계는 나를 두려움에 묶어두는가? 아니면 정열 속으로 끌어올리는가? 모순된 공간에서는 확장할 수 없다. 사랑으로 감찰하되 정밀하게 행동하라. 다음으로 하루 동안 자신의 내적 상태를 추적하라. 당신은 수축하고 있는가? 확장하고 있는가? 반응하고 있는가? 선택하고 있는가? 지금 여기에 있는가? 아니면 정신적 자극 속에 있는가? 하강을 감지했을 때 판단하지 말고 전환하라. 두려움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알아차릴 때 저항하지 말라. 그저 관찰하라. 숨으로 통과하고 신호를 다시 조율하라. 그리고 강력한 열쇠 하나. 언어 패턴. 당신의 말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의도를 담고 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정체성에서 말하기 시작하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신 나는 선택한다라고. 가졌으면 좋겠다. 대신 나는 그것과 정렬되어 있다라고. 어휘는 곧 진동이 된다. 언어가 의도적일수록 장은 더욱 일관성을 갖게 된다. 또한 움직임을 잊지 말라. 몸은 송신이다. 정체되어 있으면 에너지도 정체된다. 의도적으로 움직일 때 춤추고 스트레칭하고 자연 속을 거둘 때 장은 재설정된다. 움직임은 감정의 잔여물을 지우고 정체된 주파수를 풀어내며 흐름을 다시 활성화한다. 미래의 자신처럼 걷는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우주는 그것을 주목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계적으로 해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진동은 루틴이 아니라 공명이다. 이러한 실천들은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당신을 조율하는 악기들이다. 당신은 그것들의 존재감, 감정, 진정성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형식만 반복하며 주파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가장 심오한 전환, 선택에 다다른다. 매 순간 당신은 확장을 향해 정렬된 진동을 선택하거나 수축에서 방사되는 신호를 강화하고 있다. 행동이 얼마나 사소하든 상관없다. 이를테면 의도를 담아 이를 닦는 것 감사함으로 물을 마시는 것 반응 대신 평온으로 응답하는 것. 매 순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양자장 속에 파동을 퍼뜨립니다. 당신은 늘 신호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할 때 현실은 정밀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성이 증가하고 저항은 녹아내리며 기회들이 정렬됩니다. 그것들을 쫓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파동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활성화 순간입니다. 당신의 주파수를 고정하고 힘을 선언하기 위한 단순하지만 의도적인 선언. 아래 댓글에 남겨보세요. 나는 나의 진동을 선택한다. 그것을 단순한 말이 아닌 에너지적 선택으로 미래의 자신이 양자장에 보내는 전송으로 삼으십시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 송출한다. 나는 지금 일치한다. 라는 신호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동에 책임을 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현실의 공동 창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적 보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악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기 꺼려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삶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버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시련은 외부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는 당신의 에너지적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양자장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되는 것을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쫓고 밀어붙이고 애쓰며 전략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멈추어 묻지 않습니다. 이 삶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오도록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이것이 진정한 관문입니다. 도약은 행동에서가 아니라 정렬에서 시작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받았던 당신, 승리했던 당신, 꿈꿨던 당신, 의심했던 당신. 그 모든 버전은 여전히 당신의 장안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지금 당신이 구현하고 있는 정체성만이 송출됩니다. 그리고 양자장은 그 송출에 정확히 응답합니다. 자기 개념을 뛰어넘어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가치 없다고 믿으면서 풍요를 끌어올 수 없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동하면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사슬 속에 살면서 자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단순한 공명입니다. 장은 당신이 합치하는 것을 비춥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환할까요? 시작은 허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닌 자신에게서 허락을 받으십시오. 늘 애쓰고 늘 거의 다 왔다고 여기며 늘 노력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하더라도 완전하게 일관되게 조화롭게 존재하는 자신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원하는 삶을 가진 자신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라 진동 자체가 바뀝니다. 더 이상 미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자 세계에서 시간은 직선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시련이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 때
그것은 더 빨리 도착합니다. 꿈의 삶으로 공허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을 사는 사람이 될 때 장은 열립니다. 바깥에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 맞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꿈이 멀어서가 아니라 정체성이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같은 믿음, 같은 반응, 같은 에너지로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양자장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일관성을 반영합니다. 꿈의 삶은 얻는 것이 아니라 맞추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구현입니다. 단순히 미래의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적 정렬입니다. 일시적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고양된 감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동의 정직함입니다. 더 이상 가장하지 않고,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더 이상 지름길을 찾지 않으며 이미 선택한 삶에 살아있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주는 반응합니다. 동시성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하며 상황이 바뀝니다. 조작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혼란된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조용한 혁명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렬되고 조화로운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쫓지 않고 허용하는 존재, 구걸하지 않고 선택하는 존재, 끌어당기려 애쓰지 않고 단순히 진동하는 존재. 만약 여전히 기다리고 애쓰고 쫓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로 존재하고 있는가? 장은 듣고 있습니다. 가면이나 영이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뒤에 있는 진정하고 조화로운 에너지를 듣습니다. 그것이 오늘 당신의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렬하는 것,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소음을 덜어내는 것, 더 멀리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것. 왜냐하면 당신이 끌어당기려 했던 모든 것은 이미 궤도에 있고 그저 신호가 맞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호가 맞는 순간 저항도 지연도 왜곡도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공명, 순수한 정렬, 순수한 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기적이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했다면 대답은 침묵입니다. 그것은 부재의 침묵이 아니라 존재의 침묵입니다. 마음이 밀어붙이기를 멈추고 몸이 긴장을 풀 때 오는 침묵. 그것은 비어있지 않고 가득 찬 침묵입니다. 가능성과 주파수 정렬로 가득한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응답이 시작됩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기적은 시련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진동이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외부 세계가 휘어지는 공간은 억지로가 아니라 당신이 깨끗하고 명료한 신호가 될 때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고군분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벌거나 증명하거나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를 요구할 뿐입니다. 당신이 찾는 삶의 주파수가 되라.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옵니다. 이미 일치하는 것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인 것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전환은 노력에서 구현으로의 전환입니다. 어떻게 얻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살 것인가 로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가장하는 것도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과 다음 원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 찾는 자와 신호 사이의 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 간극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속의 이야기, 신경계에 남은 잔재 기다림의 주파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너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공명을 느꼈고 부름을 들었으며 조용히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환은 불꽃놀이처럼 오지 않습니다. 평화로
내적 명료함으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저 존재한다. 라는 뿌리 깊은 확신으로 옵니다.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은 재정렬됩니다. 보상이 아니라 반영으로. 이것이 기적의 주파수입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장처럼 끌어당깁니다. 방 안에 들어와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이미 온전한 사람의 에너지입니다. 시간과 싸우지 않는 이미 신성한 질서와 동기화된 사람의 진동입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는 존재 자체가 허락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당신은 이 주파수를 항상 지니고 있었습니다. 찾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두려움 강요된 정체성 뒤에 덮여있던 것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합니다. 시련은 마법이 아니라 수학이고 물리이며 진동이며 바로 당신 자신이 조율된 상태라는 것. 마지막 초대입니다. 당신의 삶을 방송으로, 당신의 호흡을 기도로 당신의 진동을 현실을 불러들이는 송출로 삼으십시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가장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의심과 흥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이 주파수, 오직 지금. 만약 이 전환을 느꼈다면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고정시키고 뿌리 내리고 나누십시오. 댓글에 쓰세요. 나는 나의 새로운 현실의 주파수와 정렬되어 있다. 그것을 문장이 아닌 신호로 쓰십시오. 두려움보다 더 크게 울리는 진동으로. 이 여정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흔들고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창조하러 왔는지를 상기시켰다면 이미 당신은 이 장, 이 채널, 이 주파수의 일부입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위해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명을 계속 확장하기 위해, 기억해내기 위해. 당신은 뒤처진 것도 부서진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되어가고 있고 송출하고 있으며 당신 존재의 질로 시간선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 속에서 기적은 더 이상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안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단지 그 반영일 뿐입니다.